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월 26일,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1897년 바로 오늘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한 권의 소설입니다. 그 이름은 드라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흡혈귀의 이미지, 그러니까 검은 망토를 두르고 고성에 살며 밤에만 나타나는 귀족적인 그 존재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게임 속 흡혈귀도, 영화 속 흡혈귀도, 심지어 어린이 만화의 흡혈귀까지 그 원형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하나의 소설 앞에 서게 됩니다. 1897년 5월 26일 출판된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입니다. 단 한 권의 책이 어떻게 이토록 거대한 문화를 만들어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시작합니다. 1847년 브램 스토커가 태어난 해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어린 시절이 꽤 특이합니다. 스토커는 7살이 될 때까지 혼자 걷지도 못할 정도로 몸이 약했다고 전해집니다. 정확한 병명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는 오랜 시간을 침대에 누워 책과 이야기 속에서 보냈습니다. 훗날 스토커 본인도 이 시절 어머니가 들려준 아일랜드 민담과 무서운 이야기들이 자신의 상상력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병약하던 소녀는 더블린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탁월한 운동선수로 성장합니다. 학업과 운동 모두에서 두각을 나타낸 스토커는 졸업 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연극 평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극 평론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당대 최고의 배우 중 한 명이었던 헨리 어빙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스토커는 이후 무려 27년 동안 런던 라이시엄 극장의 총지배인으로 일하게 됩니다. 공포소설의 대가가 되기 전 그는 연극의 세계 한가운데서 이야기의 힘을 온몸으로 배웠던 셈이지요. 드라큘라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영감이 아니었습니다. 스토커는 189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동유럽의 민속과 전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자료를 뒤지고 동유럽 출신 학자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흡혈귀 전설의 뿌리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지필 노트 일부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거기에는 다양한 민간 전승과 역사 기록들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스토커는 한 책에서 특별한 이름 하나를 발견합니다. 15세기 왈라키아 지방의 군주 블라드가 사용했던 이름 드라큘라였습니다. 이 이름은 용 또는 악마를 뜻하는 단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블라드의 아버지가 용의 기사단 단원이었던 데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토커는 이 이름이 소설 제목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초기 메모에는 백작의 이름이 달랐다가 나중에 드라큘라로 바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중문화에서는 흔히 드라큘라가 꼬챙이 형벌로 악명, 높았던 역사 속 블라드를 직접 모델로 삼았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재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는 이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스토커가 블라드의 이름을 참고한 것은 분명하지만 소설 속 드라큘라 백작의 성격과 역사 속 블라드의 실제 삶이 직접 연결된다는 근거는 제한적입니다. 역사 속 블라드가 소설의 원형이라는 이야기는 다소 단순화된 설명이라는 것이 오늘날 연구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스토커는 잉글랜드 북부 해안의 작은 항구 마을 휘트비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며 소설의 중요한 장면들을 구상했습니다. 험준한 절벽과 오래된 수도원 폐허, 바다를 내려다보는 묘지의 분위기가 소설 속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오늘날 이 마을은 드라큘라 순례지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소설 한 권이 현실의 지형을 바꾼 셈입니다. 그리하여 1897년 5월 26일 약 7년에 걸친 조사와 집필 끝에 드라큘라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소설의 형식은 당시로서도 꽤 독특했습니다. 드라큘라는 한 명의 서술자가 이야기를 끌어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등장인물들이 쓴 일기, 서로 주고받은 편지, 신문기사, 의사의 진료기록, 심지어 당시 막 등장한 축음기에 녹음된 내용까지 여러 사람의 기록이 모자이크처럼 엮여 하나의 이야기를 이룹니다. 독자는 마치 탐정처럼 이 기록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며 진실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 형식 덕분에 드라큘라 백작은 소설 내내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도 강렬한 존재감을 유지합니다. 그는 언제나 타인의 눈을 통해서만 포착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존재는 직접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그 흔적만 느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단순한 공포소설 이상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 문학 연구자들은 드라큘라를 19세기 말 영국 사회가 품고 있던 다양한 불안을 반영한 작품으로 분석합니다. 동유럽에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밀려들어오는 낯선 귀족, 전통적 경계를 넘나드는 불온한 존재. 당시 영국인들이 느끼던 외부 침입에 대한 불안,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 도덕적 긴장감, 과학의 발달에도 미신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현실이 이 소설 속에 녹아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소설 속 반 헬싱이라는 인물이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십자가와 마늘을 꺼내드는 것도 바로 그 긴장감을 잘 보여주는 장치라고 연구자들은 봅니다. 물론 이런 해석은 학자마다 강조점이 다르고 스토커 본인이 명시적으로 이런 의도를 밝힌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당대의 맥락 속에서 이 소설을 읽으면 단순한 괴물 이야기를 훨씬 넘어선 층위가 느껴진다는데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커는 출판 당일 이 소설을 직접 연극으로 각색해 단 하루짜리 공연을 올렸습니다. 당시 영국 저작권법상 공연 기록이 있어야 공연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낭만적인 공포소설의 작가이기 이전에 대단히 실용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라큘라는 세월 속에서 더욱 거대해졌습니다. 1931년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 속 벨라 루고시의 이미지, 검은 망토와 격식 차린 귀종 예법, 독특한 억양이 합쳐진 그 드라큘라의 모습이 전 세계 대중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흡혈귀라고 하면 떠오르는 많은 이미지들은 바로 이 영화와 스토커의 원작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후 드라큘라는 악당으로 비극적 존재로 로맨스의 주인공으로 심지어 코미디 캐릭터로 수백 번 재탄생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소설, 게임, 만화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단 한 권의 소설이 127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우리 문화 속에 깊이 살아있다는 것, 생각해보면 그것 자체가 드라큘라라는 존재와 참 잘 어울리지 않나요?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남는다는 점에서요. 1897년 5월 26일 세상에 나온 드라큘라. 그 이름은 앞으로도 오래, 아마 아주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